지난해 연간 일자리 증가폭이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도 3.8%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이 고용 한파에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정책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년치 고용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이 계속해서 좋지 않았는데 최종 성적표도 여전히 나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2018년 연간 고용 동향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거의 전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나쁜,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었는데 1년 동안 늘어난 취업자 수가 9만 7천 명. 이게 2009년이었죠.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나쁜 성적이었었고요. 실업률 지표 역시도 3.8%, 17년 만에 가장 안 좋은. 실업자 수도 또 100만 명이 넘었는데 3년 연속 100만 명이 넘은 것은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실은 고용률 부분이 가장 많이 초점이 좀 맞춰졌습니다. 조금 이따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당초에 청와대와 정부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취업자 수는 어쩔 수 없더라도 고용률은 뭐 좋아지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고용률 역시도 이제 감소가 하게 되면서 글쎄요, 이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청년 실업률입니다. 15세에서 29세 이쪽 부분이 소폭 개선된 측면이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1월에 잠깐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으나 12월, 그러니까 어제는 12월도 나오고 연간도 나왔는데 다시 3만 명대로 추락을 하면서 역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쉽지는 않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통계 지표에서 실은 이제 번외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졸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고졸과 이제 그 밑에 저학력자들의 일거리들이 많이 줄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연령대별로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봤는데 40대의 취업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40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2018년 한 해 동안 11만 명 넘게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91년 이후에 가장 많이 40대의 이 취업자 수, 그러니까 아예 취업자 자체가 줄어드는 거였는데 IMF 때도 실은 40대들이 타격이 컸잖아요. 그때보다도 2018년에 40대가 더 크게 직장을 잃어버렸다라는 건데 이 대목에 있어서는 좀 정부가 따로 떼어놓고 한번 집중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고용시장이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의 노동정책이 잘못됐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가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쪽에 이제 주장하는 측들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논거로서 일자리 이제 업종별로 나왔을 때 도매 소매업, 숙박업, 이제 기타 임대 서비스업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많이 쓸 수 있는 일자리들이 크게 줄지 않았느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이고 이제 나아가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맞서고 있는데 어제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왜 이렇게 부진했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최저임금은 없었었고요. 통계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첫손에 꼽았던 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수의 절대 규모는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가 제조업의 위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조업의 위기. 그리고 이제 이 도소매업업, 숙박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영업의 부진이었다라고 좀 애둘러 설명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정부의 노동정책이 문제였다라고 주장하라는 측면에 대해서 정부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많은 논쟁이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건 고용률이었다라는 건데 제가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에서 64세입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고령화는 더 심해지죠. 반면에 저출산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4세 이후 65세로 빠져나가는 고령화 인구는 많은 반면에 15세 이상으로 오는 신규로 들어오는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가 생산 가능 인구가 순감하게 되는 첫 해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뭐 이때까지는 연간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절대 취업자 수가 늘어났지만 앞으로는 한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 왜냐하면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까 늘어나는 것이 이게 정상이다. 따라서 최근에 나온 지표들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통계청도 어제 이렇게 밝혔지만 문제는 이렇게 정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면 그래서 취업자 수의 절대폭이 중요하지 않다면 적어도 고용률은 네. 빠르게 개선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고용하는 인구는 늘어났어야 되는데 그러나 어제 뚜껑을 열어본 결과 고용률 역시도 0.1% 감소를 했고 감소폭이 9년 내 가장 큰 폭이었었거든요. 이 부분이라면 글쎄요. 그동안 이제 정부가 얘기했던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해서 물론 이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정도라면 뭐 20만 명대 순중은 없지만 그래도 9만 7천 명이라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외에 네.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라는 것은 뭐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만 개의 일자리를 네. 만들겠다. 이를 위해서 전력 투구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민간 섹터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서 민간 섹터의 도움이란 게 뭐냐? 기업의 투자입니다. 네. 기업이 지금이라도 다시 설비 투자를부터 해서 투자를 해야만 그다음에 일자리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일자리가 올 수는 없는 그런 네. 대목인데 얼마만큼 기업들이 정부의 보조에 맞춰서 투자를 늘리고 나아가서 일자리 고용을 늘리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이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장을 찾은 젊은 구직자들 정말 애를 태우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올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 불가피합니까? 네, 불가피한 것 같고요. 이제 공식 통계로서는 이제 청년 실업률 부분이 소폭 감소해서 네. 이게 이제 개선할 만하다라고 하는데 실제 체감 실업률을 보면 청년층이에요. 거의 20%, 22%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체감 실업률이 22%대라면 글쎄요, 이 청년 취업은 뭐 굉장히 거기서 개선돼 봐야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민간 연구소에서도 좀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청년층의 신규 취업이 가장 어려운 그런 네. 한 해가 될 것이 아닌가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뭐 사전에 정해진 것 없이 자유롭게 질문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올까요? 예, 오늘 주제 자체가 경제와 사회 안전망인데 사회 안전망도 결과적으로 경제겠죠. 그래서 이제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해서 문 대통령이 직접 기자를 지정하고 이제 질문하고 뭐 이어가는 그런 방식인데 아마 대부분이 경제 정책, 뭐 최저임금 부분이라든가 향후 기업들, 민간 투자에 뭐 규제 완화 이런 질문이 쏟아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제 문 대통령의 답변을 들어보면 과연 올 한 해 이 정부 정책이 궤도 수정이 됐는가, 네. 속도 조절을 하는가, 아니면 전에 이 JTBC 토론에 나왔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처럼 뭐 속도 조절도 아니고 궤도 수정도 아니고 보완이다, 뭐 이런가 그 뉘앙스를 파악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뭐 새로운 뭐 정책 같은 것이 나온다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어떤 그 미묘한 뉘앙스, 이게 큰 틀에서의 궤도 수정이 있나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뭐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확실한 비전과 그렇죠. 명확한 네. 계획들이 좀 방향성을.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 네. 갖게 됩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